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동원 본부장님은 항상 미국 증시나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생길 때마다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궁금할 때마다 저희가 제일 먼저 1순위를 찾는 게 유동원 본부장님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시장이 나아지겠지 기다리다가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업계에 30년 차. 운용을 한 지는 2006년부터니까 제법 오래됐네요. 해외 쪽에 투자를 하는 법, 그리고 종목 선별, 업종 선별 등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S&P 500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 달성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고 왜?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막상 주식을 해보니까 지수만큼 혹은 지수보다 더 좋은 퍼폼을 내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네. 알았어요. 네. 특히나 하락장 속에서는 지수 빠진 만큼만 빠져도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걸 또 체감하게 됐는데 최근에 서학개미 분들이 국장은 안 된다. 미장으로 가자고 해서 그런 그 믿음이 있었는데 많이 좀 하락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최근 뉴욕 증시 하락은 인플레 때문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1년을 훨씬 넘어가는 하락장. 많이 가면 2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하락장.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20%가 아니고 네. 훨씬 더 많이, 정말 많이 빠질 때는 50%도 빠지는 이런 장.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진행 중인지, 네. 아니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미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중간 선거 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선거해의 중간 조정,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올해 아마도 상반기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일 줄 알았는데 네. 그 조정의 길이나 폭이 훨씬 더 좀 센 상황. 맞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중간 선거해에 빠질 때 정말 길게 오랫동안 하락장이 오면 9개월, 1년이 아닌 그 정도인데 하락률은 아마 20% 근방 정도 최대한 그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장중으로 계산하면 S&P 500이 올해 연초 고점 대비해서 5월 저점이 20.9%, 장중. 네. 종가 기준으로는 18.6%. 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한계치 정도에 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끝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고. 맞아요. 심지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시장은 작년 7월부터 안 좋았잖아요. 훨씬 더 빨리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좀 크게 뛰고 나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네. 또 미국 시장에서 뛰고 나니까 심한 말씀들 좀 하시죠. 이제 전문가들 무슨 전문가냐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운영을 오래 해온 사람 또 리서치를 오래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락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시장을 아웃비트 하느냐, 네.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또 중요해요.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대세 하락장인 거예요. 왜냐면 좋은 종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 볼륨이라든지 거래가 잘 되는 종목을 더 빨리 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좋은 종목의 퍼포먼스가 특별하게 더 좋지 않고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대세 하락장일 수가 있는데 지난 5월달이 시장은 제일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의 퍼포먼스는 5월 한 달로 계산하면 S&P 500은 5월 한 달 동안 한 마이너스 3% 정도 됐나? 네. 근데 우리는 플러스 12%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종목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엄청난 아웃퍼포먼스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이 중간 조정이 끝나간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다 알고 있는 악재가 뭐죠?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등. 그게 이제 중간 조정의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되돌릴 건 되돌리는데 그 속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지, 미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빨리 올리는지, 또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싼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20년에 그 코로나19 빵 터지고 한두 달 만에 빠지고 네. 한두 달 만에 오르고 이런 시장은 안 나오고요. 거의 지금 6개월 하락했으니까 최소 6개월. 길게는 뭐 1년 정도 걸려야지 그 빠진 폭을 되돌리는 현상일 테니까 좀 템포를 네.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상당히 많은 댓글들을 올리시는데 좀 참으시고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종목을 골라놓으면 네. 시장은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게 기분이 좋아요 원래. 남들보다 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금리 인상 시기도 그렇고 자산 매입도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힘들 거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 전쟁이라는 변수가 너무나 크게 터지는 바람에 많은 전문가분들, 뭐 많은 패널분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침체가 조금 더 심해졌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건 인정하시거든요. 인정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모든 변수를 다 체크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힘들기도 하지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원래 3개월 내지 6개월 10에서 20% S&P 조정 얘기를 했는데 네. 조정이 생각보다 빨리 왔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4, 4분기 실적이 좋았고 1, 4분기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2월 이후에 빠질 줄 알았는데 작년 11월부터 조정받았으니까 12월, 네. 올해 1월. 그러니까 이제 한 템포 빨랐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폭이 저희가 10에서 20% 정도로 봤는데 지금 20%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하나가 러시아.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래는 전쟁까지는 안 갈 거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갔고 그게 이제 유가와 이 농산물 가격을 물가를 올렸죠. 급등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준의 스탠스가 작년 11월 달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안 올린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옐런 재무장관도 이번에 이제 자기네들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간과했다. 너무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11월 달에 말을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세게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원래 이제 올림픽, 동계올림픽 지나고 뭐 전후로 중국이 엄청나게 부양책을 쓸 거고 등등등 생각했는데 웬걸 봉쇄 일어나면서 4월달 숫자가 왕창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섞여서 원래는 3개월 내지 6개월 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3개월이 아니고 6개월까지 간 거고 조정의 폭이 10에서 20%일 줄 알았는데 10%가 아니고 20%까지 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비관론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 긍정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지만 시장이 상승하면 긍정론이 더 힘을 받고 하락하면은 비관론이 더 힘을 받잖아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QT가 시행이 6월부로 되었고 여기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월가에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정말 저게 사실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그분은 무슨 의견으로 그런 이야기를 내놨으며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네.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어쨌든 자기네 회사가 실적이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야지 보너스가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라 이거지. 예를 들면은 그분이 론 오피서가 아니고, 그죠? 어쨌든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분이 경기에 어떤 분석을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금리 6% 간다 그랬었어요. 그분이? 예. 그런데 3.24였나? 까지 가고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또 금리 뭐 5%, 6%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높은 금리 얘기하거든요. 네, 계속 높은 금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은행은 금리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네. 영업 마진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리스크 전가를 시킬 수 있고 가만히 봤더니 고객들이 내가 돈을 많이 때려도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러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약간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네.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들어도 보시면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가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음식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요가 첫 번째 요소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양적 긴축, QT 매달 뭐 9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잘 들어보시면은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은행권의 발란시트는 채권 중에서 국채의 비중이 적어져요. 그러면 이자를 벌어들이는 자산의 비율이 높은 이자를 벌어들이는 쪽이 더 늘어나요. 네. 그러면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마진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은 정말로 이제 경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은행은 돈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라 약간 그런 뉘앙스도.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솔직히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거는 별로 저는 페이 어텐션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을 분석을 오랫동안 한 사람 입장에서 네. 지금 JP 몰건 같이 펀더멘털이 튼튼한 지금 은행이 없고, 예, 오히려 이제 대출 증가를 너무 많이 늘리면 오히려 이제 자기가 계속 연임하는 데 있어서 문제 터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잘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은행에 맞아요. 대해서. 예, 지금 전혀 문제 없어요. 정말 연체율이 역대 최저치에, 예대율이 뭐 역대 최저치에, 뭐 여러 가지 놓고 봤었을 때 이분은 돈 많이 버실 겁니다. 그러면 앞서 의동훈 본부장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네. QT에 대해서도 자산 축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하락을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간 조정이라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혹은 매수할 타이밍을 노려보는 관점으로 대응하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지치셨거든요. 저도 지쳤고 뭐 네. 주식하면서 안 지치신 분들이 오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미국 시장은 뭐 지난 역사가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조정이 네. 최고로 많이 빠져봐야 24% 평균이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없는 조정은 12.5%였어요. 물론 이제 역대 거의 한 100년 기간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던 5번의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뭐 50%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거리가 멀어요. 그때는 그 5번의 하락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해서 체계적 붕괴가 같이 들어왔던 때.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은행권이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이미 다이먼 같은 회사가 거의 망했다시피 해서 네. 뭐 거기에 있는 막 CEO도 잘려 나가고 막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센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이클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말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역대 최고의 유동성을 풀었으니 그거를 역대 최고로 빠르게 회수를 하면 그게 이제 역대 최고의 큰 폭의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나 저는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 최고의 유동성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거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역대 최고의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전, 또 2007년, 2008년도 거품 터지기 전 이때 수준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유동성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낮은 숫자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즉 거품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차트 제가 하나 뽑았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전체 브로드마니 가장 큰 통화 나누기 베이스마니 그러니까 M2예요. 이게 정말 거품이었었을 때는 거의 60배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예, 지금 20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거품 수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세 하락장, 그러니까 50% 빠지는 장을 생각하기에는 거품이 꼈던 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50% 빠지는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거에 3분의 1만 빠지는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분할 매수 구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 숫자가 얘기해 주는데 펀더멘탈을 계산해 보더라도 만약 기업들의 실적이 막 급격하게 하락한다. 가격 경과가 안 일어난다. 개인들이 버티기 어려운 어떤 펀더멘탈을 들고 있어서 망해 나가고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막 어떤 그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그런 50% 하락장이 오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도 튼튼하고 기업들도 튼튼하고 실적도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이게 좀 빠지다 하더라도 마진이 높을 거고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기회가 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가 가장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디플레이션 시대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죠. 그때는.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과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면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 적절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회귀하는 여태까지 보시면은 2009년 이후에 2%도 안 되는 타겟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거의 10몇 년이 됐었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2%대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미연준도 바라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가 막 8%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을 하는데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 빠져서 4.9% 나왔잖아요.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4월 달이. 근데 그 숫자를 전달 대비해서 계산하면 3.6%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떨어질 거고 대신에 과거에 워낙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였으니까 그것을 회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2%보다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2.5%에서 3% 시대가 앞으로 몇 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큰일 날 정도의 수준이냐? 그게 네. 아니고 미국의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에 대해서 물론 정부 부채 비율은 미국이 지금 너무 높아요. 거의 140%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부채가 더 이상 안 느는 상황에서 자산이 확 늘잖아요. 네. 그럼 부채 비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소를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조정의 폭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도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회가 맞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기업 내에서 실적이 안 나왔는데 어느 쇼크가 나온 기업도 있는데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내용은 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2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